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모임장 신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슬로거입니다. 네, 오늘 각자 책을 소개해 볼 건데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퓨처 셀프라는 책이고,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벤저민 하디라는 사람이고, 조직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가 궁금하다면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어떤 책을 아, 추천하고 싶으셨는지 똑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저는 주변인들이 좀 이 책을 추천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한 독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를 먼저 읽어야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기 전에 돈의 속성이 어떤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그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이걸 읽고 나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추천을 받은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부터 이제 책에 대해서 각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용 위주로 얘기를 나눠보고 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퓨처 셀프는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나이인데, 그게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진로에 대한 고민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차이는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오래 다녔는가, 아니면 어느 분야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를 찾은 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공무원 들어가서도 퇴사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침반 같은 책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어디를 방향점으로 짚어야 되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싶었는데, 두 가지가 다 잘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여기서의 그 주요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의 중요한 목표를 정해라인데, 그 세 가지 이상의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아무 의의가 없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 가지 이상의 목표가 있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만 해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해내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목표가 너무 많으면 그 에너지의 한계를 모르고 약간 모든 걸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세 개를 정하고 거기에 전념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이네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책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근데 여기서는 핵심 메시지와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죠? 근거가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다 탄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책은 목차를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미래에 좋은 성장하는 발전하는 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 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7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나를 위협하는 요인 챕터 1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현재의 나와 그리고 방해받는 이유에 대해서를 이해를 하면 돼요. 현재 나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가 뭐 아침 7시부터 24시까지를 이렇게 촘촘한 네모로 자른다고 했을 때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면은 과연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 목표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들은 뭐 내가 수면을 몇 시간 하는지, 그리고 틈틈이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책에서도 당신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한다면 당신은 전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경영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이제 4사분면을 나눠요.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뭐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도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여기 책에서는 우리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에도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한 일에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급한 일만 하기에 급급한. 네, 맞아요. 예를 그렇게 살고 들면 뭐 있네. 월세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연애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메일 정리라던가 뭐 하루하루의 청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말씀드린 시간,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라.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물러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직장인들 허언증 2개가 퇴사한다? 유튜버 되겠다. 근데 둘 다 안 하죠. 근데 그러면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영상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대본 써야 되고 뭐 영상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라라는 거는 마치 저희가 해설위원처럼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사람을 되게 막 비판도 하고 뭐 더 잘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기장 안에서 먼지랑 땀을 흘리면서 그 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해야 되고 당신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요인은 우리는 단기적인 것들에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한 것들에 맺혀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장 내가 완벽해지면은 그때 시작해야지라는 식의 경기장에서 물러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라고 파트 1에서 얘기를 하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이걸 지금 시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피리 부는 사나이를 예시를 들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아시나요? 이제 막 몰고 온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 의미가? 아니요. 일화가 어떤 거냐면 네. 어떤 마을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요. 쥐를 그 피리로 모아서 쫓아내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는 식의. 근데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서 쥐를 다 모아서 해결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근데 보상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내가 열받죠. 어떻게 했냐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피리로 다 불렀어요. 쥐처럼. 그다음에 동굴로 데려갔어요. 그다음에 닫았어요. 이 일화가 말하는 게 뭘까요? 사기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은 현재랑 미래를 두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 데뷔를 하거나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에 너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대신에 지금 시작하면 또 미래에는 복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게 아주 조그만 0.01이어도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게 복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일한 거 이상에 대한 것도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통해서 지금 시작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생하게 많이 구체적으로 할수록 거기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 3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되려면은 목표를 3가지를 세워라. 3가지를 세우고 나머지들을 제거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그 책에서는 말하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쓰레기 같은 짓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한테 중요한 거는 뭐 건강관리라고 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운동복을 열심히 깨끗하게 빠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본질에 집중해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제거를 해라라는 내용이 있고 또 저는 자동화하고 시스템화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돈의 속성에도 아마 나오겠지만 어떤 거를 자동화한다는 게 내가 거기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재테크를 잘 하고 싶은데 잘 못하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더 중요한 목표들에 대해서 시간 안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 매주 자동 이체가 되도록 해서 그 컨설턴트를 통해서 불어난 것을 확인하고 이체 수를 늘려서 이제 재테크라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묻어두고 막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렇게 자동화한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고 그걸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중요한 목표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골랐던 이유가 이 일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 유튜브의 미스터 비스트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라는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유튜버가 17살일 때 네. 시험을 앞두고 시험 며칠 안 앞두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말을 거는 영상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6개월, 1년, 3년, 5년 후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되게 해놓고 그걸 찍을 때만큼은 책에서 나오듯이 정말 진실되게 자기 자신한테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때가 되기 시점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역으로 현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찍었을 때 그 찍은 시점마다의 목표를 다 돌파를 했고 더 과감하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라는 일화로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서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이거를 꼭 해보라고 여기 나와요. 자기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고 그거에 맞게 현재를 구성을 해봐라. 근데 저도 할 예정이고 꼭 이 책을 추천하는 저의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네. 하나만 여쭤보면 뭐 6개월 뒤에 본인이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어떠셨으면? 네. 6개월 뒤에는 좀 제가 하는 일에 좀 성과가 나고 이제 내가 급한 불을 끄고 내가 준비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돈에 쫓겨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갖고 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죠. 솔직한 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공감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영상이든 뭐든 그게 종이에 적어서 유리병에 넣든 아니면 영상을 찍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현재를 구성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의 경우에도 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이 영상과 이런 모임을 통해서 모임이 정말 한 100명? 200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요. 모임이 네, 활성화되고. 그리고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출판사랑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작가님을 모신다던가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이네요. 네, 그쵸.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정하라.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이 퓨처 셀프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나 자신에 대한 네. 그 얘기요. 저는 이제 네. 퓨처 셀프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한 거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인지 약간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어떻게 준비해야 네네네. 되는지 네. 셀프. 미래의 나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의미.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게 되게 네, 좀 많이 맞아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중요한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보여지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는데 본질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흘러보내면 그 대가는 피리 부는 사내처럼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네. 그것도 되게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 근데 그만큼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은 돌아오죠.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네네. 그래서 아까 6개월 뒤에 대한 질문, 나와의 네. 대화 네. 했을 때 내가 질문했을 때 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제가 그 6개월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약간 막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음. 미래를 준비하고 맞아요. 하라는 게 좀 저는 되게 내용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좀 공감이 되네요. 왜냐하면 구체적이어야 네. 되는 이유는 수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고 뭐 시간이 있어야지만 도달을 했는지 여부를 자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없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면 네.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밑줄 많이 치셨네요. 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네. 처음에 하는 얘기가 돈은 인격체이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김승호 회장님 그 강의에서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종교적으로 진짜 인격체로 생각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사도 법인이라는 의미로 불려진다. 이 그 법인의 인자가 사람 인자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부여받는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법인이 소송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인이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서 회사 돈이 수익이 나는 회사조차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고 돈에 대해서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돈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고 하면은 그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궤도에 올라가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잡히면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세요. 돈을 모으는 능력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또 재테크해서 늘리는 능력은 다른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마치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다 보면 진짜 궤도권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자산을 쌓아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금융소득이든 어떤 나의 무형의 자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계속 나는 구조가 되어야만이 진짜 부자인데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번다고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부자 스타일을 하면은 정작 수익이라는 건 항상 많을 수는 없잖아요. 많다가도 또 줄어들 수 있고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인격체로 여기고 소중히 여겨주고 잘 다뤄져야 돈이 계속 중력과 같이 모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네네.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네. 그럼 이 책을 네. 한 줄로 예약을 네. 한다면 한 2, 30자 정도로 뭐뭐뭐 하는 아. 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돈을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의 속성이 어떻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의 속성을 알려주는 책.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돈을 소중히 대라라는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읽고 적용을 했었던 게 부자들은 장지갑을 쓴다. 뭐 요런 거. 저는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실제로 장지갑을 들고 다녔고 이제 뭐 지갑 이런 내용인데요. 뭐 지갑 내부에 지폐를 사람처럼 생각하면 순서대로 있어야 되고 뭐 영수증 같은 쓰레기나 이런 게 빽빽하게 있으면 걔네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뇌에서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카드를 쓸 때는 네. 그 돈을 쓸 때랑 스트레스가 완전 다르대요. 아.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느낌을 덜 받는 거예요. 카드. 그렇죠. 하고 다시 받으니까. 저도 요즘 느껴요. 네. 네. 근데 내가 지폐를 쓰면은 실제로 내 손에서 나가니까 그렇죠. 그게 현금을 얘기하시는 실제로 그 나간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폐 쓰는 거를 여기서도 카드는 신용카드는 잘라라. 당장 잘라라. 그렇게 아. 단호하게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네네.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주인데 그것만큼. 신용카드에서만큼은 단호하게 잘라라. 너무 공감합니다. 네. 저도 지금 체크카드를 쓰고 있어서 네. 네. 두 번째 인상적인 부분 뭔가요? 정말 인상적인 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버려야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면 하다 보니까 큰 손실이 나게 되고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런 투기성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돈이 되는 거에 너무 쉽게 접근하는데 부자가 되려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도나 지식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됐을 때
그런 기회가 오는 거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건데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부터가 문제가 되고 그런 분들은 운이 좋게 돈이 벌려진다 할지라도 놓친다. 네, 놓치게 되죠. 왜냐면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약간 마약 같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공감하는 건데 그렇게 빨리 벌려버리면 또 다른 거에 빨리 벌릴 거에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고민을 하고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쉽게 벌렸네? 쉽게 또 하면 쓰지 뭐. 쉽게 또 투자해서 하면 또 되겠지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 정말 저주와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벌리는 거는 오히려 더 돈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또 남에게 그렇게 과시하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 태도나 내 뇌가 내 생각이 부자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에 투자를 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되게 공감이 됐고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하는 게 조심해야 될 게 경제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맞아요. 그만큼 변수가 많다. 맞아요. 그런 경제 전문가도 틀리는 마당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 덜컥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인상 깊으신 부분이 저는 그렇게가 좀 인상 깊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랑 되게 딱 맞아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급하게 부자가 될 게 아니라 하나하나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실제로 경제 용어 이분이 선정해준 100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것만 다 알아도 배우자. 기본적인 거는 된다. 또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그걸 먼저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책을 내니까 이미 유튜버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또 영상에 많이 올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는 흐뭇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 나라가 부자들은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깨닫게 되지를 않기를 바란대요. 많은 분들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나라가 일정 몇 명만 부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알고 부유해지면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국가가. 오히려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아야 사기꾼이라든지 잘못된 사업가들이 판을 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중요하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국민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도 금융에 대한 공부가 쭉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네. 좀만 도와드리고 싶은 게 떠오르는 게 금융문맹이라는 네. 단어를 예전에 어떤 투자자분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국어, 수학, 영어는 되게 강조하면서 경제는 정작 잘 안 가르친다.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돌이켜보니까 사회 과목에서 경제를 할 때 말고는 그거는 필수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마저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시를 들자면은 그 가짜 사업가들이 판을 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부터 짚자면은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성 의도가 짙은 사람들이나 가짜 사업가들이 그분들의 돈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게 너무 쉬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또 이제 금융문맹 쪽으로 가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빨리 대처를 해서 받아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감정적으로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막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좌에 바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필수적인 부분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확실히 이런 돈의 속성을 돈을 뭐 빨리 벌고 싶다거나 돈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좀 궤도에 올랐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은 꼭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목에 꼭 제대로 현실적인 경제 과목이 들어가길 굉장히 바라고 사실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한글을 백성들이 글을 아는 거를 원치 않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똑똑해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약간 그런 건데 사실 진짜 건강한 국가 가는 여기서는 국민들이 빨리 똑똑해지는 거다. 이렇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요. 저도 이거를 요약본만 봤는데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또 남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퓨처 셀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이거 먼저 읽어보시고 자신을 처방하고 정신 차리기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